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전선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군인들을 상담하던 베테랑 미군. 어느 날 절친을 잃었던 그곳, 한국으로 파병 명령을 받습니다. 차라리 군복을 벗겠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7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발 그곳에 남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분 1초도 놓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 미 육군에서 외상 상담 전문의로 복무하고 있어요. 전투 스트레스 관리 담당관이라는 다소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전우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일에 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제 임무는 총상이나 폭발과 같은 끔찍한 외상 경험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죠. 수많은 참혹한 사례들을 접하며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숙련된 상담 전문가라고 해도 절친한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클로이. 그녀는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우리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빛나는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를 가진 클로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아이였습니다. 그런 클로이가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보이기를,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에서 날아온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클로이의 죽음은 사실이었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멍하니 클로이의 영정 사진만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클로이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클로이의 부모님은 슬픔을 억누르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죽음은 제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극심한 반감과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죠.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소중한 친구를 앗아간 위험하고 낯선 땅일 뿐이었죠. 얼마 후 저는 제독으로부터 한국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한국 땅을 다시 밟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독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제 트라우마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독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군의 명령이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저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제발 제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죠. 하지만 그들은 제 간절한 호소에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파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저는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억지로 삼킨 진정제는 몽롱함만을 더할 뿐 제 안의 깊은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비행 내내 클로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던 클로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눈을 반짝이던 클로이. 하지만 이제 그 밝은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갑고 낯선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 있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말은 마치 외계어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한 후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짐을 풀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로이의 죽음 이후 저는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클로이가 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후 군의관 진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아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군의관이었는데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아는 제게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안전한 환경에 대해 설명하며 제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가 아니라고,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아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닥터 헬기와 같은 응급 의료 시스템도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들의 실력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아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클로이의 죽음으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며 제가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헌병 제시와 함께 기지 주변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는 한국에서 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헌병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시는 순찰하는 동안 한국의 철저한 치안 시스템과 시민들의 높은 준법 정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시는 한국의 CCTV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CCTV 설치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범죄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시는 또한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클로이의 사고 당시 저는 한국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아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제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기지 근처 작은 공원에서 열린 시민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캠페인 부스 한쪽에 자리 잡은 시민 안전 운동가 민지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안전장비 사용법을 설명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활동을 지켜보며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지는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도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 관련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등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제게 클로이의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현장 근처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깊은 슬픔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제게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안전시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건물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횡단보도의 안전 펜스 등 한국 사회 곳곳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또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나서는 모습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위험하고 낯선 곳으로만 여겼지만 민지 덕분에 한국 사회에 숨겨진 따뜻함과 안전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한국의 다양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조용한 골목길, 아름다운 공원, 활기 넘치는 시장까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고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특히 저는 지하철 내에서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들은 한국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와 함께 늦은 밤 서울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혼자 공원을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민지에게 물었지만 민지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한 곳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공원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 순찰차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가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맛있는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떡볶이, 김밥, 순대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그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맛있는 음식들은 제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지는 또한 저를 한국의 전통 가옥이 보존된 북촌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에 감탄했습니다. 한옥마을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한국 사회 곳곳을 다니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곳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클로이의 사고 당시 겪었던 혼란스럽고 답답했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사회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시민들의 모습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기억들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저는 민지에게 클로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클로이와 함께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클로이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며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클로이가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클로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당시의 추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클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클로이가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클로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저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클로이의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오랫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클로이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며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클로이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클로이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칭찬하며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클로이의 사고 이후 한국 사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유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회가 클로이의 죽음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클로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졌지만 클로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은 슬픔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클로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누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클로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한국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기보다는 클로이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서서히 걷어내고 대신 이해와 공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임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 근무 연장을 신청한 것이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클로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은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민지와의 만남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강인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지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에 숨겨진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하철, 버스, 건물 등 공공장소 곳곳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시민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심리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시스템을 연구하고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난 심리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재난 심리 지원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 근무 연장 신청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제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 남겠다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클로이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곳인지를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남아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재난심리지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게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클로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증오에 갇혀있지 않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클로이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제가 경험한 따뜻하고 안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세라님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한국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라님은 소중한 친구 클로이님을 한국에서 잃고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지만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안전함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운동가 민지님과의 만남은 세라님이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저 또한 세라님의 사연을 전하며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라님이 겪은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고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희망과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세라님의 이야기처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